네,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소 시장은 0.6%의 오름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주목해봐야 할 것이 외국인이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섰다는 점이 될 텐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것은 지금 한 6일 만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동반 순매수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들어온 것은 8일 만입니다. 하지만 8일 전에도 동반 순매수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가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의 구윤기 연구원 그리고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거래소 시장 나름대로 1935포인트, 1940선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던데요. 일단 그 시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좋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 관련된 이슈였고 두 번째가 엔화 약세, 그리고 세 번째가 정책적인 공백기였습니다.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 날 정전협정을 백주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말로써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무수산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하는 것까지 포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엔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은 작년 말부터 해서 원하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매력도가 없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원화 또한 약세를 띄고 있어서 그 충격도가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적 공백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국회 임시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긍정적인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나왔지만은 오히려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장을 짓눌렀었던 지수 상승을 방해했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와 같은 운송장비 업력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대응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그런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옵티머스 시리즈가 나오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적 증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또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2013년부터 이제 IFRS가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지주회사인 LG 또한 오늘 굉장히 흐름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았습니다. 업종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의료정밀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DI라는 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고 보시게 되면 철강금속 업종이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4월부터 해서 철강의 어떤 성수기 시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급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철강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이 상승세로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가스 업종과 통신 업종,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LG U+ 같은 경우는 5%대의 큰 하락을 하면서 시장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현황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경기 방어주들은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고요. 대부분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큰 오름세를 나타내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 5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굉장히 최근에 지정적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양매도 이렇게 수급까지 꼬이면서, 550포인트대에서 520선을 깨는 아주 큰, 변동성이 있었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좀 약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약 한 40포인트 정도 밀렸다가 지금 또 바닥에서 다시 한 15포인트 정도 올라왔거든요. 하락폭이 한 3분의 1 이상 일단 좀 회복하는 모습, 일단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다시 매수 기조로 시장을 다시 좀 리드해주는 모습까지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시가총액 상위 움직임을 좀 보면요. 오늘 셀트리온이 주가가 0.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CJ 옵쇼핑 마이너스 2.5%. 크게 특징적인 종목들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형주 위주 아니면 코스피처럼 시가총액 상위주 논리에서 벗어나서 일단 코스닥 오늘 중소형주, 좀 가벼운 종목군 위주로 좀 두루두루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 좀 많이 오르는 좀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좀 기관 투자자들 오늘 좀 전체적으로 매수 봐도 파라다이스 같이 좀 큰 종목들 좀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시장을 대응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 좀 업종 대표주 위주로 GS 홈쇼핑이나 덕산하이메탈, 성우하이텍 이렇게 좀 업종 대표주 위주의 매수세로 시장 좀 약간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한 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구체적인 수급 총괄적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은 거래소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순매수라든지 순매도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 조금이나마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오히려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매수가 어떤 추세적인 전환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순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급 현황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오늘은 약 1,8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과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수 규모가 지금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330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구나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1일이 약간 중요한 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주하겠다라고 말한 그 날입니다. 3월 11일 날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3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매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2일 날 3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300억대의 그런 순매수를 가지고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조금 착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33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 기관은 투신권과 기금이 매수가 나섰지만은 금융투자의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은 약 200억 가까이 지금 매도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매수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산 업종은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로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매수를 해왔고요. 같이 순매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철강 금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매력도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소형주, 그리고 화학주와 같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낙폭 과대주 쪽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이런 낙폭 과대주로서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추세가 중단됐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 거래소보다는 수급 현황이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매수가 지금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좀 업종 내에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또 건설 업종 하면 건설주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종 분석은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글로벌 펀드 동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안 살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급이 그것을 좀 말해주고 있죠.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 펀드, 일본 제외한 펀드죠. 그리고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GM이나 이러한 그 펀드 동향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확연하게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매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본 시장, 선진 시장을 보면 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 동향, 최소한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이 올해 연초처럼 한 40억 달러 이상, 한 50억 달러 이상은 들어와야 코스피 쪽에서 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뭐 굳이 코스피, 코스닥을 양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 강세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다우존스도 헬스케어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가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에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와 한국 코스닥 코스피와의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이 미국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상승률이 17%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죠. 코스닥 이제 뭐 8% 아직 상승, 미국 러셀 2000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스닥도 지금 550선 부근에서 좀 헤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아직까지 좀 환율 변수에 굉장히 좀 노출돼 있죠. 마이너스 1.8%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지수 최근에 좀 흔들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자 해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만 좀 완화되면 시장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수급은 오히려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닥 양매수도 양매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면 1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보면 7,400억,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7,400억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들 지난주에 개인들 투매 팍 떨어질 때 물량 다 받아갔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 매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6,700억. 양매수 둘이 합치면 1월 30일부터 2, 3, 4, 지금 약 한 2달 반 동안 순매수량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코스피 비해서 10배 수준이라고 보면 코스피로 따지면 10조 이상을 순매수를 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매수 주체자들이 아직 시장을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이런 이례적인 조정 요인들은 오히려 좀 매수기에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타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보겠고요. 외환 시장 마감 동향 가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영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승 압력이 둔화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금일도 원달러율이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1130원대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좀 상승 압력이 어제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 시장의 시선은 좀 계속적으로 북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업의 잠정 중단 조치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금일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그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좀 찾을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 제재 압박이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 심리가 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좀 내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어떤 이상이 국지전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현재 레벨에서의 그 환율의 상승폭 자체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국내 증시가 이전의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지금 반등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역시 금일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140원대 안착을 어제 좀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환 당국의 매도 개입 가능성이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달러 매수 심리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를
재차 돌파한다 하더라도 좀 상단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내일에 국내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경기 심리 역시 환율의 어떤 변동성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1130원대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마감 동향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규 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시장, 양대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앞서서 고윤기 연구원께서 외국인의 매매 추세가 변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가 매수에 어느 정도 나서도 되는 시점일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은 일단 관망을 하자, 관망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입장을 조금 선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분할 매수할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금통위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증권사는 금리 인하를,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는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엔화 약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워낙 강세를 조금 더 기조를 띠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공백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도 증권주를 보시게 되면 자본시장 개정안에 따라서 오늘 증권주가 강하게 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돌발적인 악재인 북한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4월 15일 태양절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종은 IT 업종과 그리고 올 한 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업종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서 내수 관련된 업종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 코스피보다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너무 좀 불안감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원래 좀 특성이 그렇죠. 매수도 좀 불같지만 매도도 투매가 나올 때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만, 일단 북한 관련해서도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이제 없지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뭐 미사일 발사 정도 카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되면 차라리 시장 안정화를 오히려 더 찾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충분히 추가 상승 랠리 계속적으로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구체적으로 좀 업종 종목군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워낙 고점에서 또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첫 반등 나오는 날, 둘째 날 반등 나오는 날, 하루 이틀 코스로는 낙폭과 대주가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등을 준 다음에 상승 기조가 다시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기존 주도주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지금 시장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휴대폰 카메라 종목들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IT 종목들 굉장히 좀 IT가 좋다라고 하면 너무 좀 많이, 코스닥 반이 IT인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하란, 이러한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 종목도 아직도 좋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했을 때 굉장히 좀 잘 버텼고요. 21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렌즈 쪽에서 코렌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쪽 종목들 계속적으로 주도주 논리로서 IT 쪽에서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굉장히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헬스케어 쪽도 일단은 좀 종목들을 압축해드리면 DNA 관련해서 종목들 분석, 진단, 시약 업체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폭, 최근 하락장, 뭐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바이오니아나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 이현제약이나 테라전 리텍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되 일단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낙폭과대주 위주보다는 일단 주도주 논리로 주도 업종으로 다시 종목을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좀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것이 바탕이 된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종목을 선정하는 것일 텐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주도주들, 특히나 IT, 카메라 부품주를 유망하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